오직 SF 나빠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능을 치면 런닝맨 대 무한도전. 둘 다 싱글인데 얘들아 싸우지 마. 배트맨은 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슈퍼맨은 유일하게 맨날 싸우는 게, 둠스데이가 누구 비슷하냐면요, DC 코믹스는 약간의 대부의 시나리오 플롯을 많이 가져와요. 말론 브란도네. 대부도 말론 브란도, 슈퍼맨 78년도에도 아버지가 말론 브란도인데 분위기가 마블에 비해서 음침해요. 대부랑 되게 비슷하네 DC가. 빌런이란 말이 등장한 게 007에서 시작이 돼요. 빌런이 뭡니까? 배드가이랑 배드사이드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클립토닌이었어 봐. 심플하게 흑백. 매드 시식 코너야지. 근데 DC로 오세요. 저스티스 리그는요 어벤져스랑 완전 다른 분위기로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히어로 영화. 지구 안팎의 한국어 구사 능력 오케이. 안녕하세요.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 시즌2의 사상 초유의 스페셜 에디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 또 녹화로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상 초유로 나빠쇼 입장에서는 그 영화 개봉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지금 스페셜 에디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4편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편 3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던 건 배트맨과 슈퍼맨의 출생 선분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영화에서 어떻게 싸울 것 같다, 또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걸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 상황과 비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영화 얘기를 더하면 저희가 솔직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건 조금 스포는 감추고요. 이제 이 영화가 코믹스 팬들사이에서 열광하는 것은 배트맨과 슈퍼맨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저스티스 리그가 시작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개괄적인 아주 간략한 설명은 저희 라빠쇼 이 슈퍼맨 vs 영화 에피소드 1에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저스티스 리그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조금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뭐죠? 저스티스 리그가 결국 DC 히어로들, 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기타 뭐 그린랜턴은 요번에 빠진 건 확실하고요. 아쿠아맨 등 DC를 대표하는 히어로들의 팀플레이죠. 그러니까 마블의 어벤져스.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벤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능을 치면 설날 그 명절 특집 프로그램. 양쪽. 예, 그렇죠. 아니, 뭐 그 청백과 합정. 예. 런닝맨 대 무한도전. 그렇게 보면 되겠네.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뭐 주인공은 같고. 네, 연말 시상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네. 이게 막 다 콜라보해서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히어로물 자체를 관심이 많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어쩌다 한번 내가 배트맨 재밌어서 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코믹스 세계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시면 그 배경에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람 외계인이에요?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메트로폴리스 시티와 고담 시티가 연결되어 있고요. 요 세계관들, 요 세계관 안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어로들이고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시작됐나요? 뭐가요? 저스티스 리그요. 예. 시작은 60년대쯤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어쨌든 만화 원작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이 이제 70년대 TV 만화 시리즈도 방송이 됐고요. 그러면서 DC에서는 저스티스 리그를 굳이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실사 영화로. 어벤져스가, 마블의 어벤져스가 대히트를 치니까 DC도 급하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마블과 달리, 마블은 사실 그 독립 히어로 영화들을 순차적으로 아이언맨, 캡틴 그런 식으로 개봉을 하고 어벤져스로 다가갔다면, 바로 DC는 슈퍼맨하고 배트맨을 맞짱을 시켜놓은 다음에 급하게 저스티스 리그로 넘어가죠. 사실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그런 것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코드예요. 맞아. 그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보면 네. 윌 스미스가 폐허가 된 그 뉴욕에서 사냥을 하는데 뒤에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의 대표적인 로고가 배트맨 로고 안에 슈퍼맨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배트맨 대 슈퍼맨의 로고인데 거기서 급박하게 저스티스 리그로 넘어가는 거죠. DC가 급해서. 근데 아까 그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가 봤는데 그 로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어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영화를 개봉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브로드웨이 공연을 했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배트맨과 슈퍼맨이 합쳐져 있는 로고는 미국인들에게 되게 친숙한 로고다. 그러니까 아까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대표하는 두 캐릭터. 그렇죠. 이죠? 이게 미키마우스만큼이나 그렇죠. 대표하는 어벤져스는 골고루 분산이 돼 있다면 포커싱이
그 저스티스 리그는 일단 중심은 슈퍼맨 배트맨이에요. 예, 네. 무조건. 그래서 요번 영화 이후에 우리가 예상할 것은 제작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혹시 있나요? 저스티스 리그? 영화? 제작이요? 예. 제작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은 있는데 네, 우리 안테나를 네. 통해서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보진 못했으니까 이미 시나리오는 끝났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는 확실히 끝났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더우먼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래요. 네, 우리가 예고편에 나와요. 제작하겠죠. 유행인데 요즘 대세인데. 그렇죠, 그렇죠. 제작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될 것 같은지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원더우먼이 예고편에서 중재를 시키는 듯하게 나오거든요. 네. 방패와 칼을 들고 네. 다 코믹스 버전이에요. 그래픽 노블 버전이에요. 만화 버전 중에서 그러니까 슈퍼맨하고 배트맨의 오해를 풀게 하고 니들 싸우지 마. 너희들 화해하고 우리 팀을 이루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이렇게 끼면 더 싸우거든요. 이게 친구가 사이에 근데 사실 둘 다 싱글인데 이 누나가 왔어. 원더우먼 극중 이름이 생각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공주 파라다이스 왕국에 남친이 있어요. 진짜 이름 남친이 사람의 형상인가 아니면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공무원이에요. 어이 누나 자기는 원래 자기는 프리랜서니까 이제. 원래 그 영화상 드라마상에서 네. 70년대 미드상에서 어쨌든 그 어떤 그 이성 간에 끌림 없이 중재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는 낯서네요. 아니 알 수 없는 거지. 또 하나가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해. 둠스데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 아주 그 조드 장군의 엑기스를 뽑아내 가지고 빌런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네. 이 영화에서는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공공의 적은 렉스 루터입니다. 이제 렉스 루터 얘기가 나오네요. 렉스 살짝 루터 좀 나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렉스 루터는 배트맨은 참 적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조커, 스케어크로, 펭귄맨, 캐두먼, 베인도 있었고요. 메인도 베인, 있고 그치. 포이즌 아이비, 뭐 미스터 프리즈 굉장히 많죠. 유치. 그런데 슈퍼맨은 유일하게 맨날 싸우는 게 루터예요. 렉스 루터. 루터라고 해야 되지. 루터로 해야 돼. 루터로 하겠습니다. 그 슈퍼맨 리턴즈 나왔던 사람 그거. 그쵸. 케빈 스페이시. 예. 그 전에는 진 에크만. 70 70년대는 진 에크만이 렉스 루터.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리턴스에는 케빈 스페이시. 이번에는 제시 아이젠버거. 마치 토커에 나왔던. 굳이 비교하자면은 그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히드라와 싸우는 것 같은. 그렇죠. 그 세력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히드라만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캡틴 아메리카, 이분은 아이언맨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블과 볼 거의 수도 대조를 좀 하잖아요. 캐릭터가 많이 예, 겹치죠. 여러 가지 표현에서. 돈지랄? 예. 돈 뭐요? 미안해요. 돈자랑. 작가님 진짜 걸걸해지시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풍족하게 살았고 이 배트맨은 그리고 이제 주족도 많다 보니까 얘기를 집약을 시키려면 그리고 조커가 시나리오상으로 변형이 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렉스 루터는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좀 벌고 기업가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하고 일단은 본인이 힘을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힘이 싸움을 못 해요. 그렇게 머리로 슈퍼맨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기 때문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렉스 루터가 공공의 적으로 포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그 둠스데이가 여기서 안 죽을 것 같아요. 둠스데이가 뭐죠? 그러니까 괴력을 가진 그 저기 조드 장군의 에기스를 빼내서 조드 장군은 맨 맨 오브 오브 스트리트에서 스트리트. 예. 그얘 삼촌 어떻게 보면 동네 삼촌. 약간 그 둠스데이가 누구 비슷하냐면요. 그 라자드 그 저기 그 스파이더맨하고 싸우는 도마벤 있죠. 스파이더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마뱀. 네. 아니 그 닥터 옥토퍼스. 옥토퍼스 예. 도마뱀 비슷하게 생기고 이게 뿔나고 외계 괴물 같이 생겼어. 아.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네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싸웠던 악당 맨 마지막에. 예. 유전자 조합을 해서 네. 팀 로스가 변해가지고 네.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제 예측에는 안 죽을 것이다. 슈퍼맨 대 배트맨은 안 죽고 얘네들이 뭉쳐 싸우다가 그럼 우리 훗날에 넘어가자. 투비 컨티뉴하고 저스티스 리그로 넘어갈 것이다. 제 생각은 이제 이게 아니면 예측은 욕을 먹겠죠? 그렇겠죠? 욕을 먹겠죠? 이게 그 사실 이것만 들으면 개연성이 상당히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요 그 워너브라더스 이제 즉 DC 코믹스는 약간의 대부의 시나리오 플롯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그 대부
다들 보셨죠? 네. 그 돈 콜레오네 네. 그가 죽고 마이클 콜레오네가 그 집안의 가업을 장악을 하면서 다 숙청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자로 들어온 변호사 톰 형하고 톰. 항상 설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브루스 웨인하고 그 알프레도의 설전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알프레도를 톰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맨 오브 스틸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그리고 맨 오브 스틸에서 전 놀란 게 슈퍼맨 아버지가 그렇게 잘 싸우는 줄 몰랐어요. 원래 슈퍼맨 원작에서는 슈퍼맨 아버지 카렐이에요, 조엘이에요? 계속 헷갈려. 조엘. 조엘이 그냥 떠나 보내요. 말론 브란더네. 데브도 말론 브란더. 그 슈퍼맨 78년도에도 아버지가 말론 브란더인데 그냥 떠나 보내요. 근데 맨 오브 스틸에서는 러셀 크로우가 쌍권총을 쓰네. 막 총도 쏘고 막 이상한 타조를 깍깍 하는 타조를 타고 막 되게 액티브하게 싸우는데 마지막에 좀 허를 찌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그 루이스가 예비 며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막 홀로그램에 나와서 막 일루 피해라 절루 피해라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거가 계속 시나리오 상에서 병시되는 게 데브하고 비슷해요. 데브 2에서 보면 로버트 드니로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알파치노의 젊은 시절에 그 데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측을 근데 억측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원래 78년도에 슈퍼맨을 만들 당시에 워너에서 데브의 원작자 마리오 푸조를 영입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워너는 좀 심각한 걸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맥락으로 저스티스 리그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악당이 죽고 해결했어가 아니라 어쩌지? 하고 투비 컨티뉴로 넘어가야지. 아니 이게 돌이켜보니까요. 응. 물론 DC에서 나온 모든 영화들이 그렇진 않지만 대표적인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 시리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작 또 리메이크된 거 리프된 거 뭐 다 합쳐보면 분위기가 마블에 비해서 음침해요. 아주 어둡죠. 음산해. 그리고 철학이 깊어요. 심지어는 네. 무슨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이 네. 그 다크나이트에서 보면 은행 털고 나오잖아요. 맞아. 완전 히트 보는 줄 알았어요. 영화 히트. 그리고 막 그 케이블루에서 그 조커 잡을 때 그 트레일러 엎어지잖아요. 네. 완전히 뭐 히트 내지는 뭐 도시 깽 영화예요. 물론 네, 크리스토퍼 놀란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것도 있겠지만 영화사 측에서도 요구를 했겠죠. 아니요, 그렇죠. 요구도 했지만 요렇게- 협의를 했겠지만 요렇게 예. 갖고 왔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갖고 왔을 때 우리 생각과 별 다르잖아. 요 정도 컨펌은 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커가 얘기를 하죠. 다크나이트에서 We are the same people. 그렇죠. 우리 똑같아. 너랑 나랑. 왜 이렇게 심각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컴퓨터 메달 물론 만화에서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자체가 이렇게 밝아요. 밝고 막 이렇게 형형색색 돼 있기 때문에 그닥 박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채라든가 어두워요. 아니면은 네. 웃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악당이 좀 희화된 부분도 있고요. 즐거워서 웃는 건 네. 아닐 거야. 희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못 챘자면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 같아요. 맞아. 색감 대부 자체가. 같이 좀 눌렀어. 누르고 굉장히 어둡죠. 대부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지만 대부 원만 잠깐 얘기하면 마이클이 원래 아버지 가업을 거절하잖아요. 그쵸, 자기는 그쵸. 깡패짓을 하고 싶지 않다. 음. 근데 결국 패밀리 퍼스트가 되면서 자기가 깡패짓을 하는데 뭐가 선인가에 대한 고찰이 있는 게 대부라면 지금 슈퍼맨 배트맨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니 데브 2에서 친형이 마이클이 친형을 죽이잖아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이거 스포 아닌가요? 아니 이거 돼요? 아니 가만 있어. 맨 오브 스틸에서 조도 죽이잖아. 네, 이거는 조드를. 솔직히 스타워즈 아임년바더 급이지. 그렇죠. 그거는 다 해야지. 진영을 죽이잖아. 그 약간 모자란 형 있잖아요. 네, 계속 네. 라스베가스 사고 치고. 네. 그 배 타고 나가서 빵. 봤네. 제대로 봤네. 네. 예. 배 타고 저 완전 좋아해요, 느와르. 거기서 딱 그러죠. 그 성우 있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하는데 팡 쏘죠. 배에서. 그리고 딱 뒤에서 마이클은 가만히 총소리 듣고 그런 부분들 보면은 나오고. 이제 이거 억측일 수도 있는데 갖다 맞추는 우리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부랑 되게 비슷하네 DC가.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해요. 비슷해. 갖고 왔네. 요번에도 그렇게 봐야 되나? 아니 저스티스 리그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변모할지는 고민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팀플레이 영화인데 어벤져스를 따라잡으려고 만든 건데 맨 오브 스틸하고 그 전에 전작들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비슷해지려나? 근데 지금 확실한 건 배트맨 대 슈퍼맨은 비슷해요. 어두워. 너무 어두워요. 색감 자체도 데브 같이 어둡고. 어두웠다. 데브. 데브. 갓파더처럼 어둡다는 얘긴데. 자 여기서 빌런 얘기를 하는데 빌런이 뭡니까? 언제부터인가 빌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쓰기 네, 시작하는데 빌런이란 말이. 빌런의 시절은 007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빌런이란 뜻이 악당이죠, 악당. 악당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그 스펠링이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모르죠. 주고 스펠링. 프로타고니스트가 이제 악당인데 그래 진짜. 빌런 B로 시작하나 V로 모르네. 스펠링 모르시네. 사실 이게 사다 보면 하우머치만 알면 돼요. 필요 살 때. 네. 근데 빌런이란 말이 등장한 게 007에서 시작이 돼요. 007에서 보면 이제 스펙터라는 유령이라는 악당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악당들 중에서 힘센 놈들 예를 들면 로조모 나왔던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에서 주오스라든가 뭐 여기 이 하고 이런 애들은 거의 휴지 빌런이라고 하죠. 거대한 빌런 악당이 등장을 했다. 빌런이냐 악당. 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빌런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때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 봤잖아요. 미국 영화 보고 나왔는데 야 거기 나쁜 놈이 누구야? 그쵸, 약간 좀 나쁜 놈. 싸단 말이야 표현인데 요번에 빌런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빌런. 되지. 그리고 빌런이 누구지? 그리고 이게 저는 나쁜 놈, 악당 그리고 빌런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배드가이랑 배드사이드는 다른 것 같아요. 빌런은 배드사이드의 인물이야. 배드사이드 영화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더 철학적으로 변하는 거죠. 슈퍼히어로물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이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쁜 놈이야. 나쁜 짓만 해. 막 노약자 괴롭히고 안여자 막 폭행하고. 안여자 폭행은 자주 안 나와요. 그래요. 아무튼 그냥 이런 사이드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무지막지하지. 다크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깡패란 말이야. 근데 이 요즘 슈퍼히어로물에서의 나쁜 놈들은 그냥 다크 사이드에 있을 뿐. 저도 이유가 있잖아. 네, 이유가 있대. 자기의 주장이 있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느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를 예를 들면 애매해지는 거야. 맨 오브 스틸에서 내가 클립톤인이었어 봐. 저도 응원해요. 지구 말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사이게. 그 사람 그러니까 슈퍼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전에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은 나쁜 놈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닥터 토퍼스 이런 사람은 멸망시키니까. 근데 과연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의 빌런 그러니까 베인을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야. 왜냐면 풀어주잖아. 자유를 준다. 그러고 인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도시를 없애야 된다라고 라자 얼굴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배드 사이드라고 그러니까 사이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보는 게 맞아. 이란 말은 그걸 내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픽 노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만화계가 갑자기 70년대 불황을 겪다가 미국 만화계가 그 팬덤을 형성해 다시 살아난 게 성인을 겨냥한 만화책들, 코믹북들이 다시 나와요. 야한 장면이 막 아니 이게 약간 좀 심오하고 대사도 좀 괜찮고 예를 들면 좀 그냥 싸우자가 어떻게 하지? 그런 단어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그래픽 노블이 나오면서 만화도 심오해졌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단계로 영화도 변화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악당, 그렇죠. 이유가 있는 배드 사이드를 네. 빌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냥 악당이라는 것에 어떤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빌런. 왜냐하면 007 시리즈에서 악당들도 사실은 러시아 정부를 대변해요. 아니 러시아보다 러시아 악당은 많이 안 나와요 007에서. 그러니까 핵 때문에 러시아 정부로 있지. 근데 어쨌든간 보면은 사실은 뭐든지 뭐 DC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일단은 초기 버전의 뭔가 히어로물이 시작이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세계관은 물론 후기로 가면은 어마어마해지만 초기에는 생각보다는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선대 악 명확하게 끝. 근데 이게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후기로 가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플롯들이 막 엉키면서 세계관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오묘하게 이제 흐릿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지극히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양적인 세계관으로 그냥 심플하게 흑, 백 이랬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약간 동양사상적인 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다양성의 인정? 약간 뭐 이런 거? 흐릿해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것도 들기도 해요. 있고 예. 70년도에 만화를 봤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렇지. 더 심오해지는 거죠. 그 독자들을 잡아야 되니까. 예.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7년도 팬들이 지금까지 오듯이 배트맨, 슈퍼맨,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기 애니메이션 치면 건담도 그래요. 건담 맞아요. 최근에 디 건담도. 오리진이라고요. 퍼스트 건담 이전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쪽 건담 얘기하면 진짜 머리 아프죠. 진짜 건담 엄청 심오해요. 저도 조금 그쪽 덕인데 아픕니다. 자 자, 아무튼 저 일단 슈퍼맨 대 배트맨 요번에 개봉하는 영화의 빌런은 둠스데이.
그리고 그 둠스레이를 만든 게 네. 렉스 루터. 렉스 루터. 네. 얘가 소환하는 렉스 거죠. 어떻게 루터. 보면은 연결되는 이 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자면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우리가 이 전편에서 나빠쇼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성격 차이 뭐 이런 걸 보이면서 서로 대결하고 나이 차이 어린 놈 자식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렉스 루터가 다시 등장하면서 사실은 렉스 루터 빌런은 슈퍼맨에서 나온 그쵸. 빌런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둠스데이를 창조하죠. 창조라고 그래야 되나? 소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만들었다고 봐야죠. 네. 등장시킴으로써 입장에 이 공주님이 갑자기 다이애나 공주가 딱 나타나니 얘들아 싸우지 마 누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빠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빠들 싸우지 마요. 아 근데 나이가 한 600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외계에서 은하에서 온 공주님인데 나이를 안 먹기는 하는데 아마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뭐 있더라고요. 별그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예. 그래서 와가지고 싸우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우리의 감정 싸움을 더 차치하고 잠깐 우리가 한번 힘합쳐서 둠스데이한테 가볼까 하면서 영화 끝날 거라는 거. 아니, 싸우다가 아. 완전 파괴를 못하고 어쩌지라고 해서 끝나지 네. 않을까. 1차전은 끝냈는데 둠스데이 뭐 씨앗 같은 게 네. 남아서 이렇게 꿈틀대다가 끝나는 그 그래야 이유는 2가 나오지. DC가 급하니까 네, 빨리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요 다음에는 저스티스 리그가 나온다. 라는 게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결론이죠. 흥미진진한데요. 원래 소문은 슈퍼맨 대 배트맨이 맨 오브 스틸 2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맨 오브 스틸 2기 때문에 뭐가 나올 것이냐라고 그 많은 관객들, 매니아들이 궁금해했는데 바로 저스티스 리그로 넘어가기 위한 급행 열차다. 그렇지. 네. 왜냐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캐릭터. 그렇죠. 미군이 가장 사랑하는 두 캐릭터를 합쳐놔서 일단 좀 DC로 오세요. 약간 이거지. 그러니까 DC로 오세요. 어벤져스 예. 3편 나올 때 같이 마무리해야 되니까. 미끼 상품이야. 지금 약간 뭐냐면은 매대 시식 코너야 지금. 그리고 사실 출발은 그 워너나 어떤 그런 DC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거 홍보해주겠다고 하다가 호의죠. 그러니까 연락을 네. 주세요. 다시 방송을 할 테니까. 전화번호 빨리. 아 우리가 까진 않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깔려면 이게 허점투성인 분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방송하고 있고요. 자 저스티스 리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예측하자면 저스티스 리그는요 어벤져스랑 완전 다른 분위기로 갈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배트맨하고 슈퍼맨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슈퍼히어로스럽지 않게 가려는 것 같아요. 고뇌하는 사람. 그렇죠. 왜냐면은 미국 드라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에로우라든가 에로우. 고담이라든가 아니면 플래시 같은 것들 보면요 히어로가 아닙니다. 다 고뇌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외계인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외계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히어로를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스티스 리그도 조금 어벤져스랑은 어벤져스는 다르게 약간 침침하게 대부 같은 느낌으로 좀 느와르처럼 그러니까 힘을 가진 느와르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오늘 저희가 할 필요 없는 얘기지만 이 DC 코믹스의 빌런들만 모은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따로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히어로스럽게 뭔가 오락 영화스럽게 따로 나오죠. 다음에 혹시 저희가 저스티스 리그 얘기하게 되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영화 요번에 개봉한 배트맨 슈퍼맨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 슈퍼맨과 배트맨은 그 세계 히어로 영화계 우리 그 세계 히어로 영화의 원조고요. 그 원조가 잠시 어벤져스와 마블의 캐릭터 때문에 밀렸거든요. 네. 그 원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어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보시고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또 다른 히어로의 어떤 적자가 아닌 정통성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덧붙이자면 마블과는 색이 다른 그렇죠. 히어로가 마블과 맞아요. 색이 다른 꼭 유념해 주세요. 자, 어른들을 위한 히어로 영화. 네. 작가님은 저는 뭐 오늘 와갖고 두 분 양옆에서 보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영화 되게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잘 되겠죠. 네. 근데 마블의 11호가 목전에서 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급하겠지. 두 영화 다 볼 수 있어요. 그럼요. 관객들 그럼요. 입장에 개봉 시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요거의 말미에 11호가 이렇게 과연 그렇게 말미에? 말미에 이게 흥행이 터져가지고 1000만이 넘어가면 연장을 할 거 그러면 아니야. 하겠지. 그러면 저는 11호랑 그럼 겹치지. 하겠지.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블루레이로 빨리 유포를 할 것인가. 아 동시 상영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내려갔을 때 네. 11호가 올라간다고 보면 11호가 개봉했을 때 블루레이 출시를 빨리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대중들이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은 엄연히 결이 다르지. 다르고 엄연히 다르죠. 세계관이 다르고 느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그 저기 DC 팬으로서 마무리 한마디 또 해주시면 좋을 저요? 것 같은데. 예. 저는
DC 팬으로서 마무리하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크리스토퍼 지켜봐야 놀란의 다크나이트도 좋아했고 또 슈퍼맨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마블과 비교하지 말아달라.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는 하되 비교는 말아달라. 마블과는 다른 깊이가 있는 영화. 대조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대부의 개념 같은 건 상당히 좋은 네, 개념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곧 개봉할 영화 배트맨 vs 슈퍼맨 가지고요. 나빠쇼 시즌 2 스페셜 에디션 꾸며봤습니다. 번개 방송. 번개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외계인이라 SFC에서 다룬 거라는 거를 이분도 외계인.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SF였다는 거. 그리고 얘는 장비 개발.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 그래서 첨단.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 가지고 또 더 나사 빠진 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엄마, 여동생 다크 에스벨이 막 올라온다. 왜 이 세상의 여자들은 저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가요? 헤비메탈에 빠졌던 메탈 키드고 그 외모와 관련된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머리를 짧게 깎아서 세우고 가라를 세우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 쌍! 바지 한번을 써보니까 쌍! 안녕 오빠. 근데 가죽체는 바지는 좀 어떻게 해주지 않을래? 자칭 타칭 터프가입니다. 오마에와 신데이로. 정말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요?